백종원이 MBC PD한테 찍혀서 제대로 참교육 당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백종원과 관련된 논란의 시작은 바로 백햄이잖아. 타사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도 낮은데 가격은 비싸게 팔았다가 다른 논란들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었지. 통조림에만 비싸게 팔았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백종원의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지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줄게. 첫째, 거의 정치인급으로 지방을 장악한 백종원. 백종원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본코리아가 통영시한테 8억 5천을 받아 챙겨먹게 생겼대. 통영시가 백종원한테 축제 용역을 맡기면서 제2회 통영어부 장터축제 예산으로 12억 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했거든. 작년보다 2배나 큰 규모라서 논란이 된 것도 모자라 지난 22일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해양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통영어부 장터축제 사업계획 보고가 이루어진 게 문제가 되고 있어. 시의원들이 최근 백종원 리스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지 않은 거야. 통영시가 축제장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안전시설 등 모든 비용을 내게 됐는데 통영어부 장터 개최 용역 비용은 8억 5천만 원이 더본코리아에 지급됐다는 거지. 8억 5천만 원의 개최 용역 비용에는 더본코리아가 수산 원물을 매입하는 재료 구입비, 축제장 인력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 몇 명만 정신 차리고 단돌이 제대로 하면 해결될 일인데 일을 왜 이렇게 하냐는 댓글이 달렸었지. 둘째, 자기 마음대로 전통 인증서를 발급한 백종원. 백종원 이름이 걸린 프랜차이즈점마다 전통 재래식 된장 인증서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 자세히 보면 백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서 인증을 해준 것처럼 보여. 하지만 백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백종원이고 백석영농조합법인에서 재래식 된장인 걸 인증받은 것도 아니래. 백석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된장이 백석된장인데 원재료 상태를 보면 미국, 캐나다 농가를 위한 거라서 우리나라 전통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 심지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조회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데 소비자들 몰래 이런 짓을 해놓고 골목 식당에서는 사장님한테 생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뭐라 하고 타코야끼 사장님한테는 왜 자꾸 정통이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 잘못하면 사기죄라고 혼을 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백종원이 이런 식으로 인증서 붙여놓고 소비자들 속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 셋째, 자기 빼고 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백종원. 백종원이 튀르키예에서 들여온 전기의전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예산 맥주 페스티벌 홍보 영상 중 튀르키예에서 바비큐 기기를 수입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전기 모터나 전기 장치가 있으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다 빼달라고 했다고 발언했대. 조리기기의 일부 부품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입 신고와 검사를 빠져나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 언론사에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미뤄오다 서울세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진행사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고. 그와 동시에 튀르키예에서 수입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튀르키예 사람이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 만약 분할 수입이라면 관세법상 분할 수입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로 간주해 부정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해. 현행 관세법상 수입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하나의 완제품을 부품처럼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가격과 용도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한대. 이외에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조리기기의 외관에 KC 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신고, 식약처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예산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금속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이 남들은 바보라서 쪼개서 들어오면 빠른 거 모르고 있겠냐, 완제품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인증이 의미가 없으니까 법을 준수하는 거라는 댓글을 달았었지. 넷째, 한 달만 주면 칼국수로 나폴리 전체를 다 이긴다는 백종원. 백종원이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폴리에서 한식당을 열게 됐거든. 그런데 백종원이 한 달만 있으면 여기 근처에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다고 발언한 거야. 심지어 나폴리 전체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을 다 이길 수 있대.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녀시대 유리가 백종원을 무척이나 가소롭게 쳐다보다가 백종원 말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리액션했었지. 그러니까 백종원이 바빠서 안 된다, 한국에 있는 가게도 신경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이렇게 파스타의 본고장인 나폴리에서도 자기가 만든 칼국수 팔면 자기가 다 이긴다고 해놓고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폐업한 거 알아? 고기전 7,000원, 칼고 미국수 7,000원, 원래 칼국수 4,000원에 판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뭐지? 대패수육이라고 하면서 12,000원에 팔고 있던데 이건 그냥 얇은 고기 아니야? 그래서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 다섯째, 여자 아이돌보다 회 못 드는 백종원. 백종원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참도매를 뜬 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회 뜨면서 온갖 아는 척을 다 해놓고 정작 결과물은 정말 처참했지. 이걸 회 뜬 거라면서 자신있게 방송에 내보내는 게 맞냐는 말이 나왔었어.
그러면서 프로미스나인이라는 여자 아이돌 멤버가 회 뜨는 모습이 화제가 된 거야. 노지선이라는 멤버가 회를 뜨는데 딱 봐도 백종원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 참고로 지선이는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회가 먹고 싶어져서 집에서 독학으로 해본 거래. 여자 아이돌보다 실력이 없는데 거만한 백종원의 모습에 다들 방송 초기를 언급하고 있어. 그때는 정말 셰프 맞냐, 요리사 맞는 거냐고 의심당하면서 웃기는 역할을 하거나 설탕을 들이부으면 슈가보이라고 놀림받는 역할을 주로 했었거든. 실제로 MBC에서는 백종원을 요리사, 선생님으로 떠받들어주는 SBS랑 다르게 백종원이 인기가 많아져서 콧대가 높아질 쯤에 찍어 눌렀어. 백종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촬영했던 건 다들 알고 있지? 한참 슈가보이로 인기를 얻을 쯤에 백종원이 지난 방송 중에 마리텔 심의위원회 심의규정 2조 사항, 방송 언어 품위, 유지 사안을 위반했다는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백종원의 우승 경품인 우대권을 몰수하게 됐다고 말하자 백종원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어리둥절했어. 그 말을 듣고 김구라가 백종원이 방송 중에 꺼낸 고추 이야기를 언급하더라고. 얼굴이 후끈거려서 혼났다고 하니까 고추를 고추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는 반응이 나왔어. 그러자 김구라가 백종원이 고추를 꽂았다는 말로 맞받아쳤고 백종원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지. 실제로 백종원이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고추를 꽂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고추를 꽂았다, 고추가 빠졌다, 고추로 잡아놓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스튜디오 불이 꺼졌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김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연행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백종원이 무진장 당혹스러워했지. 실제로 백종원의 팔이 양쪽에서 붙잡히니까 김구라가 신나서는 너무 잘됐다, 역시 역사가 승리한다는 말을 하면서 격한 리액션을 했었어. 백종원이 눈을 끔뻑이며 어버버리대다가 주방이 아니라 어딜 가냐, 아이고 이게 뭔 소리냐고 되묻고 있었지. 김구라는 백종원이 그러든가 말든가 양복을 입은 사람들한테 얼른 끌어내라고 이야기했어. 그 뒤에 백종원이 다른 곳으로 연행되니까 김구라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진짜로 끌려가네? 라고 중얼거리더라고. 결국 백종원이 옥상 정원에 도착했는데 백종원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현실 부정을 했었어. 하지만 MBC 제작진들은 정자를 딱 보여주면서 빙고 라는 자막까지 친절하게 넣어줬지. 백종원이 그럼 불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제작진들이 친절히 휴대용 가스버너로 하라고 건네줬고 수돗물은 있냐고 물어보니까 비닐을 뜯어놓지도 않은 물병을 보여준 거야. 이렇게 제작진들이 요리 방송을 하게 만들려고 백종원을 뛰게 만들었거든. 그 와중에 해가 다 졌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백종원도 이 소리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지만 제작진들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백종원이 잠시 진정하기 위해 경치를 구경하러 간다고 해놓고 난간 너머를 보면서 가슴을 막 두드렸었지. 방송에 들어가서는 백종원이 라면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손은 안 닦냐, 발 만진 손으로 요리한다는 말이 나온 거야. 이때 백종원이 제작진들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아까 발을 만졌었냐고 물어봤는데 제작진이 친히 발 만진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줬더라고. 이후에도 또 발을 만진 거 캡처할 거라는 채팅이 달리니까 백종원이 아주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면서 방송했었지. 이런 식으로 라면을 다 만든 후에는 작가를 불러서 맛을 보게 했거든. 그런데 백종원이 작가님이 자기가 끌려 나온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투덜댄 거야. 그동안 작가님이 라면을 맛보고 있으니까 백종원이 맛있지 않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작가가 거리며 무미건조한 리액션을 했고 백종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백종원이 볶음라면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 일단 라면을 물에 끓여서 익히고 파를 일정하게 썰어달래. 그리고 면을 끓은 물을 다 따라버리고 식용유 2숟가락을 익은 면에 넣고 볶으라고 했거든. 라면 수프는 반만 사용하라고 해놓고 음식이 이상해지니까 말 시키니까 눌러붙었다고 짜증을 냈었지. 그러다 오늘 만들었던 라면 중에 역작이라며 볶음라면을 그릇에 담았었어. 이번에도 작가를 불러서 볶음라면을 먹어보게 했는데 작가가 느낌이 쎄했는지 냄새부터 맡아보는 거야. 백종원이 그 모습을 보고 찔렸는지 비주얼은 약간 이상하지만 맛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 그러나 작가가 볶음라면을 먹어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백종원이 마음껏 표현하라는 말을 했어. 그런데도 작가가 오묘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었지. 그러자 백종원이 리액션이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는데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딱 이때까지만 좋았음. SBS에서 아주 괴물로 만들어 놓음. 이때의 옥상 유배로 빈정이 상한 백주부는 마음이 S본부로 가고 마리텔 후속 시즌에서 백주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